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들 요즘에도 자리 찾으시는 게 구도심 진짜 사람 많은 지하철역 출구 앞에, 횡단보도 앞에, 코너 자리,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자리들 찾으세요. 근데 그런 자리들은 대부분 안녕하세요. 성공을 위한 개원 입시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의사이야기의 양연모라고 합니다. 의사이야기라는 회사는 선생님들한테 개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업무의 틀을 봤을 때는 개원 입시 선정, 개원 입시가 선정된 이후에 개설 신고 필증이 나올 때까지 개설에 관련된 프로세스 컨설팅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자리를 찾고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선생님들께 적절한 개원 입지를 추천을 드리거나 함께 찾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부터 부동산 계약 체결 업무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는 병원급은 의료시설, 의원은 제1종 근생 가로 열고 의원 되어야 되는데 그걸 건축물 대장이라는 서류를 보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어느 건물이든 괜찮은 것 같으면 세움투어 가가지고 건축물 대장 열어보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이 연면적이 몇 평이고 몇 층짜리고 주차 몇 대, 엘리베이터 몇 대, 건물은 언제 준공 이런 내용들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예요. 내가 병원 개원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 7층을 추천을 받았더니 병원 용도가 맞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고 4층을 추천을 받았는데 용도를 봤더니 일종근생 의원이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용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계약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느 건물이든 추천을 받았는데 용도가 딱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건물은 제가 봤을 땐 딱 두 케이스밖에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양도양수, 이미 의원이 하고 있던 자리. 두 번째는 신도시의 메디컬 빌딩으로 올리는 경우, 구도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딱 그 용도로 짓는 경우. 이 두 경우 빼놓고는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2층을 추천을 받았더니 일종근생 휴게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고 4층을 추천을 받았는데 건축물 대장을 열어봤더니 업무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사무실이 썼다거나 은행이 썼다거나 하면 업무시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용도 변경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개원을 양도양수만 할 거다. 아니면 나는 새로 짓는 메디컬 빌딩에만 들어갈 거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용도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다 그렇게 지어져 있고 용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들 요즘에도 자리 찾으시는 게 구도심 진짜 사람 많은 지하철역 출구 앞에, 횡단보도 앞에, 코너 자리,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자리들 찾으세요. 정말 좋은 자리는 이미 다른 업종들도 성업 중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뺀다라든지 아니면 계약이 종료가 되면 용도 변경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용도 변경이 안 되면 개설이 안 됩니다. 용도 변경이 안 돼서 계약 파기되는 케이스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용도 변경은 건물주가 동의해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용을 누가 내든 공사를 누가 하든 상관없이 건물주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전체 건물을 하나의 주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계약할 때 용도 변경 할 테니까 동의해 주세요. 혹은 용도 변경 해주세요 라고 해서 건물주가 동의를 해주면 하시면 됩니다. 집합 건물은요 조금 다릅니다. 집합 건물은 용도 변경이라는 걸 할 때 주차장 면적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생에서 근생으로 넘어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학원에서 근생으로 넘어갈 때, 사무실에서 근생으로 넘어갈 때 혹은 병원은 무조건인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현행 법률상 집합 건물 전체의 80% 이상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와 80% 이상의 호실의 동의를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집합 건물이 1000평이고 100개의 호실이 있어요. 학원으로 쓰던 거를 나는 50평만 이비인후과 개원할 거니까 용도 변경할 건데 이거 용도 변경하려면 1000평 중에 800평 넘어가는 사람들의 소유자의 동의와 80개 이상의 호실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동의를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합 건물 한 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임대인 분들은 사실 용도 변경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선생님들만이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집합 건물은 용도 변경이 쉬운 일이 아니다. 용도 변경이라는 걸 해야 될 때 갖춰야 될 기본 사항들, 장애인 시설이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죠?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급 선생님들은 이 사항들을 좀 맞춰야 됩니다. 장애인 시설 대표적으로 갖춰야 될 게 남녀 각각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선생님들 근무하시는 병원에는 다 있어요. 휠체어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게 아래에 손잡이, 버튼에 점자, 음성 안내, 장애인용 주차장, 높낮이 제거, 턱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이 건물에 메디컬이 쓰고 있는 면적을 합쳐봤더니 내 거랑 합쳐봤더니 500제곱미터, 170평이 넘어간다. 후발주자가 들어갈 때는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에만 개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한 3년 전부터 시행된 거기 때문에 이 3년 전보다 훨씬 더 먼저 개설하신 선생님들은 1종 근생에도 들어가 있고 2종 근생에도 들어가 있고 그냥 다 개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양수를 할 경우에는 용도를 보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반 건축물 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층에 파리바게트가 차양막 설치하거나 1층에 중국집이 건물 뒤편에다가 가스실 설치하면 그게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뭐가 위반이 됐는지는 건축물 대장 뒤편에 이런 사항 때문에 건물이 위반입니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게 구청에서 건축물 대장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도 변경 안 해줍니다. 용도 변경이 돼야 내가 개설할 수 있는 건데 용도 변경 자체를 안 해줍니다. 위반사항 먼저 해소하고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위반사항 먼저 없애야 내가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